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8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팩터 그룹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팩터 그룹의 예들을 좀 살펴보면서 14절 드디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팩터 그룹 뭐 했었는지 잠깐 한번 복습해 보죠. 우리 팩터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룹치에 H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레프트 코셋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프트 코셋은 뭐냐면 왼쪽에 G에 있는 원소를 연산한 이런 부분 집합들입니다. 이런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림을 그렸었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그룹 G가 있고 서브 그룹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레프트 코셋들은 이 그룹 G를 분할합니다.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쪼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A라는 원소가 있었으면은 요 A를 포함하고 있는 요 레프트 코셋 색깔을 칠했었는데 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H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이쪽에 이제 B라는 게 있었으면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봐요. 이런 원소가 있었으면은 이 B를 포함하는 레프트 코셋은 H의 왼쪽에 B를 연산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H 자기 자신도 레프트 코셋이 됩니다. 색깔이 똑같아졌네요. 예. H 자기 자신도 똑같습니다. 뭐를 연산하면 되나요? 예, 항등원. H의 왼쪽에 항등원을 연산하면 H 자기 자신이 나와서 H도 레프트 코셋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영역을 우리가 주어진 집합 G를 쪼갤 수 있어요.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 그리고 뭐 H도 물론 있고요.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3개밖에 안 그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게 레프트 코셋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연산을 정의할 겁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끼리 연산하는 거예요. 이런 분홍색 부분 집합과 그 다음에 이런 주황색 부분 집합을 연산해서 새로운 레프트 코셋을 하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계산법을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줄 거죠. 근데 계산법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 분홍색 레프트 코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 집합은 H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황색 레프트 코셋이 있으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얘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 집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요. H의 왼쪽에 B를 연산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을 연산한 또 다른 레프트 코셋은 어떻게 만드느냐? 요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A와 B를 연산을 해줍니다. A와 B를 연산을 하면 어떤 값이 되겠죠? 그럼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뭐 재미나게 생긴 레프트 코셋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하늘색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늘색 요 안에 A와 B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색 레프트 코셋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프트 코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연산을 해서 얘를 만들고 그리고 걔에 대응하는 레프트 코셋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맞아요. 이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분홍색 부분 집합을 H의 왼쪽에 다른 원소를 연산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H의 왼쪽에 A를 연산한 것과 A'을 연산한 게 같아질 때가 있어요.
A와 A'이 다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뭐 A가 A' H 꼴일 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H만큼 차이가 나면 A와 A'이 그러면 같은 레프트 코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분홍색 레프트 코셋 안에 A'도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 레프트 코셋도 B를 연산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원소를 연산해서도 얼마든지 같은 형태의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B'이 들어있으면 같은 레프트 코셋 안에 이 B'을 H에 연산을 해도 똑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A'을 곱하고 B'을 곱하는 방식으로 레프트 코셋을 만들었다면 레프트 코셋 정의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네, 이 A'과 B'을 연산하라 그랬어요. 먼저 A'과 B'을 연산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결과도 혹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레프트 코셋을 A와 B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고 A'과 B'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둘이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레프트 코셋, 같은 주황색 덩어리, 분홍색 덩어리를 연산을 했으면 같은 덩어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죠. 잘 정의가 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르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잘 정의가 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이 H가 G에서 그냥 서브그룹이면 안 되고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만족했어야 합니다. 조건은 뭐였었죠? 뭐 정의는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아야 한다. 왜 이런 조건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 well defined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이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또는 뭐 X 인버스를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연산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잘 정의가 되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잘 정의가 되고 나면 그룹이 되는 거, 뭐 결합 법칙, 항등원, 역원 그 조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터 그룹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의는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이에요. AH 꼴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AH와 BH의 연산을 AB 연산한 다음에 걔를 H에 연산해 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게 가능하려면 언제 이게 가능해요? H가 G에서 노멀 서브그룹일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얻어낸 결과를 하나로 압축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한참 배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했는데 박스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팩터 그룹이라는 걸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와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예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들을 좀 파고들다 보면 우리 이 강의의 목적, 그룹을 분류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룹 분류의 아주 중요한 파트 하나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일 때, 그쵸? 4일 때랑 오더가 4인 것과 오더가 9일 때의 분류가 끝나게 됩니다. 팩터 그룹을 배움으로써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팩터 그룹이라는 걸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 예를 보시면은 왜 팩터 그룹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뭐 여러 개니까. 어떤 부분 집합, 어떤 부분 그 서브 그룹과 그룹을 생각을 할 거냐면, 요 n을, 뭐 n이라고 써줄 필요도 없겠네. ng라는 서브 그룹을 생각해 보죠. G 안에서. 여기서 n은 뭐 2 이상의 정수로, 자연수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서브 그룹이 하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팩터 그룹을 배웠으니까 이게 노말이냐 아니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 NG는 이 G 안에서 노말이다. 정의가 뭐였었는지 뭐 화면이 넘어가서 금방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의를 좀 복습해 보면, 어떤 서브 그룹이 G에서 G가 아니라 일반적인 G에서 노말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 XH와 레프트 코셋과 같은 녀석의 라이트 코셋이 항상 같으면 됐어요. 이게 정의였죠? 그러면 얘가 정말로 노말이 되는지 체크하려면 우리가 뭐를 체크하면 되냐면, 요 등식이 성립하는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왼쪽에 연산한 것과 x를 오른쪽에 연산한 이 두 개의 집합이 같으면 돼요.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주의해야 될 거, 갑자기 굵어지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XH와 HX가 모든 X, 모든 H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 이 뜻 아닙니다. 이거랑 다른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H에 연산한 것과 오른쪽에 왼쪽에 연산한 것과 오른쪽에 연산한 게 같아지면 당연히 같아지겠죠. 예, 두 집합이. 그런데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거는 집합으로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 H 연산한 게 여기가 다시 똑같은 H일 필요는 없어요. H 들어있는 어떤 원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것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거 사실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 G는 아벨리안 그룹이죠. 교환 법칙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X랑 H 연산한 것과 H랑 X 연산한 게 무조건 같아요. 뒤집어서 연산해도 같아집니다. 우리 덧셈이니까, 덧셈은 A 더하기 B 하나, B 더하기 A 하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을 더 강력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죠. 뭐 규칙이라고 하고, 뭐 팩트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우리한테 아벨리안 그룹이 주어져 있으면, 아벨리안 그룹의 모든 서브 그룹은 항상 노말입니다. 왜? 교환 법칙을 만족하니까. 이 파란색 때문에. XH와 HX가 처음부터 같으니까, 아예 같으니까 집합 X 라지 H랑 라지 HX도 당연히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일 때는 노말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노말입니다. 아주 편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렇기 때문에 아벨리안 그룹은 상대적으로 분류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팩터 그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그룹의 개수는 뭔지, 오더는 뭔지, 그리고 이 그룹이 아벨리안인지 논아벨리안인지, 그리고 이 그룹이 아벨리안이라면 사이클릭인지 논사이클릭인지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누어졌으면 그 성질을 만족하는 기존의 그룹이 이미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그룹하고 비교해서 아이소모르픽한지 안 한지.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면 항상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기존의 그룹과 논 아이소모르픽한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아주 좋죠. 새로운 그룹을 우리가 하나 팩터 그룹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개수가 뭘까요? 네,
뭐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레프트 코셋들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G 모드 엔진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냐면, 보시죠. 처음에 원소들을, G에 있는 원소들을 연산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써놨네요. G에 있는 원소, 여기 있네요. G에 있는 원소를 왼쪽에 연산한 레프트 코셋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G에 뭐 0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산이 여기선 덧셈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굳이 한번 다 써보면 0 더하기 NG는, NG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n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n, 0, n, 뭐 2n, 3n, 좀 더 쓸까요? 예.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0, n, 2n,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런 집합이 하나 우리한테 만들어지고요. 요런 레프트 코셋이. 그 다음에 1 더하기 NG는, 그러면 NG에다 1을 다 더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을 또 다 더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1 더하기 1, 2n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레프트 코셋 하나를 우리가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 한 2번 정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보시면은 여기 0, 0을 더하면 1을 더하면 1. 그쵸? 왜냐면 NG에는 0, 항등원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디까지 더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n-1치까지 더할 수 있죠.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 정확하게 여기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뚱뚱뚱 해가지고 n-1을 더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n-1, n에다가 그럼 2n-1, 2n에다가 더하면은 3n-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요. 네, 이런 식의 레프트 코셋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0일 때 0, 1일 때 1, n-1일 때 n-1. 그 다음이 원래는 n 더하기 ng가 돼야 될 텐데, 그쵸? 요 n은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n 더하기 ng 하면은 다시 요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n 더하기 ng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사실 얘랑 같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 또 반복하겠죠. 순환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0부터 n-1, n 더하기 n까지 정확하게 n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n개짜리 그룹을 우리가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뭐 이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라그랑지 정리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원래 그룹의 오더는 서브 그룹의, 이건 뭐 노말이건 아니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곱한 거랑 같아집니다. 자, 요 인덱스, 요 파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어요? 레프트 코셋의 개수였죠. 예. 근데 우리 지금 라그랑지 정리 이거 파이나이트일 때만 쓸 수 있는, 네,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라그랑지 정리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인피니트 그룹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가끔 시험 보면 라그랑지 정리 뭐 이렇게 하고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주의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더가 n입니다. 오케이, 오더가 n. 그럼 아벨리안일까? 논아벨리안일까? 분위기가 요번에도 시간 다 못 맞출 것 같네요. 한번 강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리안일까요? 논아벨리안일까요? 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산을 정말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벨리안이냐 논아벨리안이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XY 연산한 것과 YX 연산한 게 항상 같아지느냐? 뭐 이거잖아요. 그룹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원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연산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해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프트 코셋에 연산을 어디서 가져왔죠? 연산은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죠. 레프트 코셋의 연산은 보세요. 레프트 코셋끼리의 연산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원래 G의 연산, 요 A랑 B 연산하는 건 G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 G에서 G의 연산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리안이냐 논아벨리안이냐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원소를 순서를 바꾸어서 연산했을 때 그럼 여기는 ABH가 나오고 BAH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연산한 이 두 개 같아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 아벨리안이냐 논아벨리안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키라고요? 그럼 어떤 명제를 생각해 봐야 될지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팩트. 만약에 G가 아벨리안이면 그러면 팩터 그룹한 거. 뭐 G가 아벨리안이면은 뭐 어떤 그룹으로든 전부 다 노말이니까 팩터 할 수 있죠? 네, 얘도 아벨리안이 됩니다. 아벨리안 그룹의 팩터 그룹은 아벨리안입니다.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논아벨리안 그룹이어도 서브그룹, 노말 서브그룹 잘 잡아서 팩터한 게 아벨리안이 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한번 예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의 팩터 그룹은 논아벨리안 그룹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면 물론 이거 실제로 증명해 보세요. 엑서사이즈입니다. 연습. 예, 실제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네. 여기서도 증명해야겠네. 얘도 연습 문제. 이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벨리안이 됩니다. 그럼 원소 n개짜리 아벨리안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원소 n개짜리 아벨리안 그룹 우리 뭐가 있는지 압니다.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링에 의해서 원소 n개짜리 아벨리안 그룹은 그 n을 소인수 분해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또 n이 뭐 일반적인 n이라서 좀 상황이 복잡한데, 근데 뭐 걔네들하고 이제 아이소모르픽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아이소모르픽 한지 안 한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뭐 증명하면 되고 없으면 좋은 거고. 원소 n개짜리 아벨리안 그룹. 그럼 뭐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보를 알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아이소모르픽 할지 안 할지 뭔가 후보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후보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없을까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뭐 별 수 없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연산을 해서 연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른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그룹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팩터 그룹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좀 손발을 더럽혀 가면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이클릭이냐 아니냐 한번 나눠봐야 되잖아요. 아벨리안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사이클릭이냐 논사이클릭이냐 요걸 나누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이클릭이면 GN하고 아이소모르픽한지 논사이클릭이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릭이면 우리가 이미 또 사이클릭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을 알고 있죠. 사이클릭 그룹은 GN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이클릭이면 얘는 GN하고 아이소모르픽 할 거고, 논사이클릭 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n의 인수분해랑 이제 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사이클릭이냐 논사이클릭이냐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원소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연산했을 때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뭐 당연히 항등원은 연산해봤자 계속 항등원밖에 안 나오니까 항등원 아닌 걸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ng 같은 걸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얘를 연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을 연산을 해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앞에 붙어 있는
레프리젠터티브, 대표원끼리 연산하고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려고 했어요. 뭔가 좀 보이시나요? 1 더하기 NG 레프트 코셋을 2번 연산하면 2 더하기 NG가 나옵니다. 그럼 3번 연산하면 그럼 이제 대충 눈에 보이시죠? 1 더하기 NG를 3번 연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3 더하기 NG. 4번 연산하면 4 더하기 NG. 5번 연산하면 5 더하기 NG. 뭐예요? 얘를 가지고 n-1 NG까지 갈 수 있나요? 네. 1 더하기 NG를 n-1번 더하면 그러면 n-1 NG 모든 걸 다 0을 채울 수 있나? 항등원이 나오나요? 0 더하기 NG가 나오나요? 네. 1 더하기 NG를 n번 더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릭이 됩니다. 아벨리안 중에서도 사이클릭이고, 따라서 뭐랑 아이송으로 픽할 수밖에 없습니까? GN하고 아이송으로 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무엇에 의해서? 네, 사이클릭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에 의해서. 뭐 엄청나게 강력한, 물론 증명은 어렵지 않았지만 강력한 명제를 쓰면은 이 둘이 아이송로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지금 손발을 더럽혀 가면서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잖아요. 구체적인 맵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게 이제 재미난 문제죠.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아이소모르피즘을 한번 찾아봅시다. G모드 NG에서 GN으로 가는. 근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어요. GN은 1을 계속 연산해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이른바 1이 제너레이터예요. G모드 NG는 방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습니까? 1 더하기 NG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형대 수학 시간에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아이소모르픽하다 증명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베이시스를 베이시스로 보내기만 하면 아이소모르피즘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거랑 비슷하게 사이클릭 그룹인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로 보내는 맵을 생각해 보면 그 맵에 의해서 전체 맵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호모모르피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아이송로피즘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좀 고차원적이어 보이게 하기 싫으면 맵을 다 정하면 됩니다. 0 더하기 NG는 항등원으로 가야 되니까 0으로 보내고, 1 더하기 NG는 1로 보내고, 2 더하기 NG는 2로 보내고, 그러니까 앞에 대표원만 딱 떼서 보내는 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걔가 아이송로피즘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 수업 시간에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NG와 G의 관계로부터 팩터 그룹을 하면은 뭐 새로운 그룹이 나오진 않고 GN이 나오더라. 뭐 이제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게 아주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예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예를 바탕으로 해서 팩터 그룹이라는 거를 도대체 수학자들이 왜 생각하려고 하는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만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어서 다른 예들,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만담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만담이었는지를 몇 가지 또 중요한 예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정말로 팩터 그룹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